알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예,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24년도 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설레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스타일 전략이 필요하신 분, 이분들 아니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청중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고 싶은 분, 또 나를 명확하게 브랜딩하고 싶은 분, 모두 다 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개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도 끝까지 남아서, 네, 잘 들어야 되는, 제가 원장이 아니더라도 수강생이어도 이런 강의는 정말 잘 들어보고 싶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이원영 교수님은 또 대학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시면서 이 강의를 또 오랫동안 해 오시고, 이런 전문가 모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로또 맞은 그런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새학기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실 텐데, 네, 감사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우리 이현영 네,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뜨거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현영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유가 이게 연결이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직접 가능하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화면 네, 공유 누르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공유 누르고. 네, 네,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제가 계속 좀 버벅거리네요. 네, 아마 네. 인터넷이 불안정하면 그럴 수도 음, 있고요. 중간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될 텐데. 네, 지금 다시 공유가 나가졌거든요. 다시 한번 네, 해주시면 다시 될 것 같아요. 할게요. 네. 네, 공유 네, 됐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로 네, 해주시면. 네. 그럴게요. 네, 공유 됐나요?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생각해 볼 주제는 강사의 스타일이 강의를 결정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어, 강사님들 훌륭히 밖에 나가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스타일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강사의 스타일도 많은 분들에게 네, 강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히 몸풀기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의, 줌 화면에서의 제 모습과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살이 많이 쪘거든요. 네, 저 사진은 사실 제가, 지지난 연도에 스타일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그때 프로필 사진이 필요해서 찍었는데, 이제 막 이제 갱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살이 막 부쩍부쩍 찌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저 사진은 네,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아주 좋은 사진이긴 합니다. 네,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이 뭐냐면 더 예뻐요, 근데.
고맙습니다. 네, 27, 2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아마 저를 처음 보셨기 때문에 저 27, 22를 상상해 보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숫자는 아니고요. 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일지 몸풀기 게임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내드리고 싶고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요 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채팅창 이용해서 혹시 저 27과 22, 2722는 아니고요. 27, 22입니다. 혹시 저 숫자가 저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무엇일까 맞추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네. 핸드폰 뒷자리는 아니고요. 이혜진 선생님 27세 강의 시작 22년 동안 비슷한데요. D는 맞았는데 앞은 아닙니다. 27에 결혼, 네, 결혼을 무지 늦게 해가지고요. 제가 강의 27년 차. 27에서, 네, 네. 네. D는 다 맞으시는데 앞이, 네, 조금씩 다르네요. 네,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혜진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뒷부분을 맞추셨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네. 이혜진 선생님 나중에 저한테, 네, 채팅창에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아, 그래도 22라고 하는 숫자가 강의한 지 22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도 되게 훌륭하게 추측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처음, 네, 선생님들 처음 만났고, 선생님들 저 처음 볼 텐데, 27, 21을 연상하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27은요, 제가 현장에 발을 담근 지 27년 됐고요, 올해로. 그다음에 강단에 쓴 지는 22년 됐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지는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뭐 잡지, 연예인, 그리고 뭐 정치인들 이미지 메이킹 많이 했고요. 강의는 이런 스타일링, 그럼 그다음 패션 디자인, 뭐 뷰티 스타일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기반으로 감히 선생님들께 얼마나 스타일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스타일은요, 추상적이지만 현실화시키기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차의 7가지 단계로 네,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1시간 특강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네, 내용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함께 실습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7가지로 우리가 오늘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꼭 키포인트 같은 이야기들 또 중요한 부분들만 선생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강사들이 가지는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강사 스타일이라고 하면 혹시 선생님도 이런 스타일들을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옷차림들이 연상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강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CS 교육을 나간다든지 신입사원의 어떤 교육을 나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정답화되어져 있는 의상들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한 10년이 흘렀는데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매체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한 그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대상들이 이제 규정화되지 않고 상당히 다른 대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화된 옷 한 벌을 가지고 우리가 강사 스타일을 논하기에는 이제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 네 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강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강사 네 분인데요.
각각 스타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송은영 선생님이신데요. 송은영 선생님은 가천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에서도 강의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송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나운서 같기도 하고 또 승무원 같기도 하고 딱 정답화되어 있는 의상, 그 다음 굉장히 정갈화된 몸집, 그리고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상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는 강사님은요, 연세대 교수님이시죠. 최고령 교수님이신데, 네, 그 103세이십니다. 김혁근 교수님이신데, 항상 의상을 보면, 네, 약간 무채색의 재킷을 입으시고, 속안에 니트, 베스트 같은 것들을 입으시고요. 셔츠나 와이셔츠를 풀기도 하고, 뭐, 또 넥타이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네, 예전의 선생님 같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뭔가 이렇게 가르치듯이가 아니라 편안하게 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다가오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요즘에 뭐 거의 강사계의 트렌드 세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분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컨셉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의상이나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점차적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송은영 선생님이나 김원숙 교수님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의상 스타일과 언어와 그다음에 이런 제스처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호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앞선 두 강사님이 보다는 네, 김미연 선생님하고 조금 결이 같죠. 아마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창호 선생님도 역시 처음에는 넥타이에 네, 그냥 앞에 보았던 정답화된 수트를 입고 계셨어요. 근데 이 대중들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이렇게 오픈되는 강의들을 많이 하시면서 셔츠를 벗고 속안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스웨터라든지 세미 캐주얼, 약간의 캐주얼한 그러한 느낌의 의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간 개그맨 같기도 하고 눈을 막 크게 떴다가 작게 떴다가 재미있게 표현하는 강사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분의 강사의 스타일은 상당히 다르죠. 네, 이게 바로 강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연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아이덴티티만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나의 아이덴티티에 맞으면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것은 정답이 아니죠. 이 분한테 저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분한테 강의를 듣는다. 왠지 저분한테 어떠한 말이 나올까? 흥미도 기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김창호 선생님처럼 지금 뭐 대세죠. 김창호 선생님처럼 의상을 한번 입혀보려고 해요. 비슷하게 입혔죠? 네. 속안에는 네 터틀넥 폴라 티셔츠를 입히고, 네, 겉은 약간 캐주얼한 세미 정장을 입었습니다. 색깔도 속안에는 약간의 포인트를 줘서 약간 흐릿흐릿해 보이는 인상을 조금 또렷하게 보이게 했고요. 안경도 조금 진한 안경테를 써서 사람의 선명함을 조금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렇듯 강사의 스타일은 나의 아이덴티티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여질까에 따른 겉모습의 테크닉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의인지 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 강사의 스타일은 상당히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미지일까? 아니면 이미지가 아닐까?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스타일은 이미지를 말하지. 아니면, 아예 스타일이 무슨 이미지야. 스타일은 스타일이지.
스타일링이랑 이미지는 틀려. 혹시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스타일은 이미지인지 이미지가 아닌지 한번 볼게요. 네. 스타일은 이미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모양, 형태들을 나타내는 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코끼리상, 형상상에서 형태를 나타내죠. 그거는 이제 무엇을 닮았네, 무엇을 본떴네 라고 하는 형태, 네, 어떠한 폼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그 폼이라고 하는 게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재상, 대통령상, 기업인상, 관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모습, 또 모범이 되는 어떤 틀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미지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퍼스널 브랜딩, 뭐 퍼스널 이미지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어떠한 모양이나 틀을 얘기를 한다면 메이킹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요. 사물에 있어서 이미지의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강사이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으로 보여지고 싶은지를 메이킹하는 과정이 강사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나 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모양이나 틀, 이게 내가 원하는 강사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중들이 나를 봐주는 어떠한 형태, 이것이 바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타일과 이미지는 네, 맞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멍멍이 회장님 굉장히 멋있죠? 이 멍멍이 회장님이 지금 뭐 넥타이도 했고요, 목걸이도 했고요, 모자도 썼고요, 머리도 너무 네, 찰랑거리는 거 보니까 네, 어떤 그 털도 네, 빛깔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건강도 하고 또 이런 관리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옷도 속안에 아주 베스트까지 퍼펙트한 지금 정장을 완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미지 메이킹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아지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바로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일은요, 휴먼 이미지입니다. 휴먼 이미지이고 그 휴먼 중에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강사의 이미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퍼스널 브랜딩,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떠한 강사로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강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외적 이미지를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외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요, 강사가 아니어도 그 어떤 사람도 외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미라고 하는 것들은 본능적인 것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 외적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내적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적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스타일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강사들은 사실은 누구 앞에 서서 네, 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정보와 또 하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 이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적 이미지는 제가 그동안에 스타일링 했던 의상이라든지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또 중요한 인상, 매너, 음성 스피치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도 들었어요. 아주 좋은 스피치 강의를 들었거든요. 스피치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테크닉이죠. 이 모든 것들을 외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이 과정이 내적 이미지를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얼굴과 몸에 대한 거, 제가 이제 테크닉적인 요소들은 이제 강사님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뵈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보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인상은요, 뭔가 체계화시키기 전에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발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첫 대면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인상이 한번 입력이 되면 그 초보적인 지식으로 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한 번 한 후 내 강의는 그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중들이 나를 보았을 때 뭔가 나의 말에, 나의 어떠한 모습에, 나의 어떤 표현법에 신뢰가 간다면 계속 나의 얘기에 집중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다면 그럼 너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스타일링을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인상이 뭐 강사님들도 너무 잘 아시고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수업하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초두 효과를 얘기를 하죠. 처음에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으로 그 다음번에 입력되는 값보다 이 처음에 받아들인 입력값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처음에 인사했을 때, 처음에 나를 바라봐 줬을 때, 그때 어떠한 스타일로 어떠한 이미지로 인상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풀어나가다가 자꾸만 힘들어질지 이 사람들을 잘 끌고 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판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광 효과예요. 자,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잠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말이 조금 다르게 새어간다던가 발음이 이상하게 자꾸 꼬인다던가. 자, 근데 강사님들 뭐 다 강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은 되게 강의가 술술술술 막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이상하게 오늘 꼬인다. 왜 이렇게 내가 강의가 절지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요 강의들이 어느 정도 탄력이 붙기까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공황장애도 많이 겪으시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좀 휴식이 늘 필요하다던가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강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강의를 굉장히 대상 차이의 폭이 넓을수록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두 효과나 후광 효과를 잘 발휘해서 내 강의를 잘 끌고 가고 1탄, 2탄, 3탄 계속 나를 찾게 하려면 결국은 인상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그 인상은요, 사실은 뭐 얼굴을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눈이 조금 처졌으니까 눈을 좀 더 크게 보이게, 입술이 조금 굳어 있으니까 입술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게, 얼굴이 조금 갸름하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못생긴 것보다 예쁜 사람이 뭔가 사람들이 호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어떤 조건을 놓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맨 처음 대중과 접했을 때, 네, 제가 날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정은요, 분위기를 막 살릴 수도 있고요. 또 이 표정으로 분위기를 확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장할 때 너무 떨려서 또는 제가 말할 때 약간 기분 나쁜 표정이 한두 번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표현이 됐다면 그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위기를 전파시키느냐, 이 부분이 표정으로 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사들한테 이 헤게모니를 잡는 부분들은요, 내 강의를 오늘 잘 끄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 표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정은 친절하게 보이게 하는 게 1번이고, 그 친절함은 반드시 강의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강사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요 모나리자 사진이거든요. 이 모나리자 굉장히 뭐 미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이 얼굴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표정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왜일까요? 혹시 눈썹이 없어서일까요? 눈썹이 있어야 되는데 눈썹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미소의 느낌으로 보여지는 걸까요? 눈썹을 제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눈썹에 있는 모나리자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눈썹이 얼굴의 지붕이라는데 뭔가 안정감은 있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 표정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 이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눈이 어때요? 눈이, 눈빛이 웃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표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따뜻한 미소가 돼야지 예쁜 표정이 되는데,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강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힘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모나리자의 미소는 네, 가짜 미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는 이런 표정. 따뜻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에게, 관객들에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대중들이 따뜻하게 못 느낀다는 거죠. 친절하게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도 함께 표정을 지어줄 수 있는 눈 표정도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울을 보시고 표현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한 분들과 가족들과 눈을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굉장히 좋은 네, 연습법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아, 눈은 웃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다들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요 두 배우들을 아시죠? 어린애들한테 제가 학교 가서 이 사진 보여주면 애들은 몰라요, 누군지. 네, 대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뉴진스 이런 사진이나 좀 갖고 가야 애들이 좋아하지. 이런 사진들 가져가면 잘 몰라요. 누구, 그냥 아줌마, 예쁜 아줌마 정도로 알게 되는데요. 자, 이 예쁜 아줌마 두 분, 우리 당대에 굉장히 대단했던 미인들이잖아요. 자, 근데 둘이 있어요. 근데 둘이 조금 다릅니다. 미소가. 어떤 미소가 좋으세요? 최진실 1번의 미소가 좋으세요? 아니면 2번의 미소가 좋으세요? 좋으신 미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지금 최진실의 미소는요, 고인이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금 쓸쓸함이 묻어 있는 것 같은
미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채시라의 미소는요, 요즘 채시라 잘 안 나오는데 인스타에서 가끔 보거든요. 근데 예쁜 걸로 따지면 채시라보다 채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더 이쁜 것 같은 느낌인데, 미소로 따지면 채시라의 미소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구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각이 올라간 미소는 상당히 친절하고 아름답고 완성된 미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미소가 구각이 떨어지면요. 네. 예쁜 미소를 안 보여주고 앞에 모나리자 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이 입술이 구각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원장님 사진을 항상 뵈면 이 구각이 채시라만큼 올라가 있으시더라고요. 상당히 네. 강사님으로서 활동하기 너무 좋은 네, 미소를 갖고 계신 거죠.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각이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보니까 이거를 막 올리는 그런 그 인스타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장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개구리 뒷다리, 이런 치즈, 이런 게 다 장음이잖아요. 이런 장음 연습을 좀 하셔서 처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대중 앞에 섰을 때, 이런 채시라 같은 미소를 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사실은 국악에 힘이 들어가요. 국악에 힘이 들어가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올 때 보면 이상하게 뺑당 엄마처럼 한쪽만 올라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자리가 잡히면요,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고, 이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나 혼자 있는 공간 안에서 많은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대중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자리일 때는요, 방송이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국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눈, 그 다음에 입술, 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 선생님들이 조금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우리 스마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눈과 입이 이 모양이 하나라도 아니었다면 이 스마일의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과 구강 모두가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것들로 호감과 공감을 네, 가지고 네, 멋진 강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테크닉적인 것들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조금 같이 참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효리가 참, 여러 가지, 네, 모습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습의 저와 남이 생각하는 모습의 저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보는 이미지, 남이 보는 이미지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부터는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같이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같이 조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적으로 조금 제한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좀 연습을 해보시고 네, 나중에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한번 같이 나누어서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SD 프로파일 표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리의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 정보가 상당히 틀린 연예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인들은요,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느낌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숙 같은 그 개그맨들도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효리 역시도 주관적인 정보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어떤 게 나오기 전까지 몰랐냐면요. 제주도에서 민박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효리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효리는 워낙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객관적인 정보, 우리가 늘 봤던 섹시하고 요염하고, 네, 말 막 거침없이 하고, 그런 소탈한 느낌이 아닌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섹시한 느낌의 이미지만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가수로서는. 그런데 이제 민박을 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이효리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정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우선 내가 보는 나는 어떤지 5점 척도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옆에 연습장이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자, 이거는 제가 강사의 구축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또 내가 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 개인이 기업이 되는 사회거든요. 나를 알리고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당연시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개성화된 사회에서 내가 보는 이미지와 남이 보는 이미지 굉장히 충돌이 크면 그 부분을 좀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고, 너무 똑같은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절충해서 테크닉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강사님들은 당연히 더 하겠죠. 그렇죠? 남 앞에 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님들이 지금 내가 보는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서 형용사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에. 내가 보는 나는 어떻지? 형용사로 적어주시면, 자, 내가 보는 나는 화려해, 여성적이야, 섹시해, 부드러워, 세련된, 모든, 나를 보는 나를 내가 적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효리를 생각하고 적었어요. 이효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지 나와요. 그러면 그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싫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5점 척도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SD 프로파일은 이 5점 척도를 내가 과연 어떠한 형용사에 가장 고점을 찍고 어떠한 부분의 형용사에 저점을 찍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연예인을 처음 만나서 이 이미지를 잡아줄 때도 요 작업을 하고요. 특히 회장님이나 정치인들의 이제 퍼스널 이미지를 잡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때 이걸 반드시 씁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그 다음에 남들이 보는 것, 그거를 합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이게 이제 뭐 곧 총선도 있는데 정치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요. 본인이 뭐 다 기업인이지 않겠습니까? 다 1인 기업자로서.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 구축,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나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 내가 생각하는 한 이미지를 결정을 하셨다면요. 반대쪽에는 반대가 되는 이미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려한 이미지, 나는 화려한 이미지야 라고 했으면 그 반대는 수수한, 여성적이지 나는 그랬으면 옆에는 남성적인 반대가 되는 이미지를 적어주셔서 5점 촉도로 체킹을 하시고 체킹을 하신 것을 가지고 선을 그으시면 그게 바로 프로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평가할 때 나는 아주 많이 여성적인데 나는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많이 모던해 보이고 많이 차가워 보여.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느낌이냐? 차갑고 모던한 쪽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였는데 남이 보는 이미지는 내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 과정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 둘 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나의 속마음을 알고 나오는 평가가 될 거고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를 모르잖아요. 전혀 나의 본성이나 이런 내적 이미지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났다면 남이 보는 이미지를 막 섞어서 해요. 사실 강사들은요,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기보다는 안 만났던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내 이미지는 어떤가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강사로서의 이미지와 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미지가 비슷하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뭔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그 이미지를 조금 더 보강시킬 수 있는 외적 이미지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를 꼭 평가를 해보시고, 이거는 밖에 나가셔서 학생들 요즘에 무슨 그 MBTI 성격 테스트 하는 거 이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니까, 요거는 밖에 나서 강의하실 때 사용하셔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되는 반이어까지 해서 남이 보는 나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신다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네, 좌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좌표가 설정이 됐다면 수학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기업에서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수학 분석을 하는. 저희 사실 학교에서도 신학기가 되면 이렇게 새해에 꼭 이 수학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학과 수학 분석을. 다른 학과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학령 인구가 없어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다른 학교들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학 분석을 늘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 대한 수학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도 반드시 수학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인들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 보면요. 와, 정치인들을 이 국민들에게 호감을 연출시킬 수 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다 득표에 네, 꼭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 힘이.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것들인데요. 영남일보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제 책에도 제가, 네, 삽입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냈고요. 그 당시.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네, 후보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는 굉장히 달랐죠.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었던 윤석열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굉장히 공정한 이미지가 있었고, 근데 약점은 정치 경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에는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팬층이 두텁죠. 왜냐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뭔가 계속 싸우고 그다음에 약간의 불륜 스캔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수학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흰머리로 잠깐 나왔었습니다. 좀 부드럽게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흰머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편 대선 후보자 윤석열이 굉장히 젊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인다는 평들을 막 얻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시 검은 머리로 색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크닉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그것을 크게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약점과 어떤 위협, 또 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하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강의를 할 때 이 강의를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강의를 나 혼자 다 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그 강사 중에서 내가
뽑힐 수 있는 강사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브랜딩이 잘 된 강사겠죠. 물론 강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강의의 질입니다. 그렇지만 강의의 질 못지않게 내가 이 강의의 질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수학 분석에서 바탕이 돼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이 수학 분석에 저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강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지? 이 강점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괜찮지 하는 강점. 사실 저는 수학 분석에서 강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강점이 더 크게 만드는 게 스타일링이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는 스타일링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뚱뚱합니다. 뚱뚱한데 뚱뚱하면 얼굴도 크죠? 그쵸? 목도 짧아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목도 짧아져요. 그리고 얼굴도 자꾸 턱이 더 커지고 자꾸만 약점이 많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이 크다든지 나는 예쁜 미소를 지닌다든지 뭐 가슴이 예쁘다든지 어깨가 예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점을 더 줄이고 강점을 강하게 가는 것이 스타일링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수학 분석에서도 강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약점이 안 보이게, 위협적인 것들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다시 대면의 강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강의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편했어요. 이렇게만 보이고 밑에는 사실은 파자마를 입어도 모르는 이 좋은 상황들. 근데 이제 밖에 나가셔서 하시다 보면 서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죠. 서서 강의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짝발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세가 만약에 내 약점이라면 고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재미있게 말하는 게 강점이야. 그럼 그거를 더 부각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필 포인트, 강점이 되는 어필 포인트,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약점은 사실 강점보다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약점만 줄줄줄 다 써서 그 약점만 다 없애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강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보시고 그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약점들은 좀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약점을 어떻게든 강점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분석을 하셨다면 강사의 스타일을 이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강점으로 기회를 부각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이 SO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를 최고로 멋있게 만드는 과정은 SO 전략입니다. 그 외에 약점을 기회로 잡거나 약점을 안 보이게 하거나 강점을 위협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쳐내는 것. 이거는 상당히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강점을 포인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잡으시고 약점들을 조금씩 없앨 수 있는 기회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상으로는 쓸 수가 없지만 우리 강사님들께서 이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강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겸손해요. 자만한 것 같지만 강사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밖에 나가서 해보면요. 강점을 한 2개 정도 적으시고 약점은 한 20개 적으셔요. 근데 보통 그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의 강점을 더 약점에서 빠지고 강점으로 나갈 수 있게 한 번씩 적어보시고 본인의 강점을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 수학 분석은 꼭 집에서 한 번씩 시간 내서 해보시면 더 큰 강사로 발전하시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제 분야가 왔습니다. 제 분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어떠한 옷을 입고 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이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으로 몇십 년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죠.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은 후에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가게 됐는데, 저 혼자 간 강의가 아니고요. 여럿이 다 모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강의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에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에서도 오셨나 봐요. 근데 다른 팀에서 강사실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강사의 모습이라고는 조금 어렵겠다 싶은 복장. 네. 그 크록스, 그 샌들같이 생긴 신발. 그 다음에 패딩 점퍼. 그런 것들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소세지, 캔디 이런 것들을 막 나눠 드시면서 엄청 시끄럽게 강의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어,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찾아가는 내적 이미지 플러스 외적 이미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강사 선생님 강의도 엄청 좋고요. 아이덴티티도 엄청 훌륭하시고 강점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인상이 이런 스타일 베이스 자체가 호감이 안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적 이미지를 잘 판단하셔서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점을 찾으셨다면 이제 외적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상적인 체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이상적인 체형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뚱뚱해서 이상적인 체형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잖아요. 슈퍼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체형은요, 비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뚱뚱해도, 네, 키가 좀 크고, 뚱뚱한 사람은 비율을 좀 잡을 수가 있죠. 키가 작아도, 네, 얼굴이 작고 몸이 균형적으로 잘 맞으면 그건 이상적인 체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적인 체형을 연구를 하실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놓고 그다음 비치는 그 종이가 있어요. 이런 문방구 같은 데 가시면 알파 같은 데 가시면 트랜스페런트 정의가 있거든요. 트레싱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내가 지금 몇 등신인지를 나타내요. 저희는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하거든요. 이상적인 체형, 그 다음에 나한테 어울리는 옷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머리부터 내 키를 내 얼굴 사이즈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몇 등신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8등신, 9등신, 10등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해보시면 8등씩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한 6.5등실에서 7등씩 나오시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에 요상하게 신기한 애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요만하고 키는 엄청 큰 애들. 모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상 하면은 한 9등신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요상하게 멋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한 6.5등신, 7등신 나올 수 있게 비율을 좀 맞춰주시는데 혹시 해보셨는데 5등신이 나왔다. 어머, 등신같이 왜 나는 이렇게 나왔니?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제 등신을 좀 높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높이시느냐? 뭐 옷으로 높일 수도 있고 구두로 높일 수도 있고요. 뭐 헤어 메이크업으로 높일 수도 있고요. 이 이상적인 체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죠. 자, 이건 일반적인 학생이에요. 자, 이 친구가 7등신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종이를 하나 대시고 이 얼굴 사이즈로 나눠서 내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깨를 보죠. 어깨가 굉장히 스퀘어구나. 딱딱하게 떨어졌구나. 그러면 나는 부드러운 인상을 좀 못 주겠다. 그럼 이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모습을 분석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진 못하지만 사진에 정면 사진을 좀 놓으시고 그 사진으로 네, 그 비치는 종이를 붙이셔서 이 테두리를 그려보시면 나의 몸의 비례감이 어떻구나. 나는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구나. 어깨가 좀 좁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제 강의를 나가실 때 의상을 선택을 하시거나 의상을 구입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얼굴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기 보이는 예쁜 사진에 네, 미인들이 있습니다. 네. 황신혜, 김희선, 지금 김태희까지 자, 최고의 미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선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김희선이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김희선의 이모 같지 않나요, 제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김희선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늙었어요. 어, 어, 이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이미지는 세 명 다 다른데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컴퓨터 미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하는 것이 키가 커서, 그 다음에 말라서 이런 게 아니고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 명은 어떤 미인이냐면 컴퓨터 미인. 얼굴에 들어가는 눈, 코, 입이 비례가 최고 잘 맞는 사람.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면 이 사람들의 그 이마 길이, 뭐 눈 길이 이런 것들로 이 수치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희선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저 김희선 같이 눈 쌍꺼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의 얼굴의 균형과 눈의 김희선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성형수술을 할 수 없어요. 망하는 성형수술이 뭐냐? 김희선의 이마와 김태희의 눈과 송혜교의 코와 황신의 입으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1억을 갖다 주고 성형수술을 한 결과 너무 이상한 얼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눈, 코, 입이 이쁜 거. 우리는 그걸 이목구비가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의 기본적인 뜻은 눈, 코, 입이 밸런스가 맞다는 거예요. 균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네, 어떠한 균형을 가지면 되겠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사진을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보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이즈를 재시면 제일 좋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면 사진을 잘라놓고 그 위에다가 네, 트레싱지를 붙이고 이마 끝에서 눈썹 끝, 눈썹 끝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선까지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마 끝에서 이 눈썹 앞머리 끝이고요. 앞머리 끝에서 바로 이 코, 여기 인중 끝이고요. 그 다음에 턱선 끝이요. 자, 눈, 코, 입 가지 않더라도 이 가로 세로가 세로의 이 비율만 맞으면요. 기본적으로 예쁘다라고 하는 축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썹 문신 많이 하시잖아요. 이 문썹 문신 하실 때도 이 이마의 길이, 코의 길이, 이 턱의 길이를 잘 파악하시는 타투리스트를 찾으셔야지. 그냥 눈썹만 예쁘게 한다라고 하면 나의 비율에 맞지 않아서 예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칭이 되니 안 대칭이 되니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이 맞게 인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바로 눈의 폭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제가 그 강사님들의 이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그 황신혜도 보여드리고 채시라도 보여드리고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휘재랑 신동엽도 아실 거예요. 그쵸? 이휘재랑 신동엽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왜 다르냐면 신동엽은 이 눈과 눈 사이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요. 눈과 눈 사이. 요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휘재는요, 이 눈과 눈 사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휘재는 바람둥이 같고, 우유부단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반면에, 신동엽은 약간 뾰족해 보이고, 신경질적이게 보이고,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지적이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눈의 사이를 여러분들이, 네, 잘 생각하시고 메이크업 하시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나고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뭐 눈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실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모나리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의 폭이 이 눈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어야지 좋습니다. 눈의 폭이 하나,
둘, 셋. 요 폭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양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예쁜 얼굴의 형, 우리가 봤던 황신의 김희선, 김태희의 얼굴 폭은요, 눈 5개가 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폭과 그 다음에 이마, 코, 턱, 이 선만 가로, 세로만 우선 맞아도 아무리 눈, 코, 입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감만 맞다면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인상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구각이 떨어지지 않게 얼굴의 비율이 맞게 이 부분만 기초적으로 하셔도 엄청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셔도 훌륭한 나의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메이크업 하시거나 그러실 때 훨씬 더 도움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릴 거예요. 팁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직접 시연을 하고 직접 해가면서 하시면 정말 내가 이 부분이 정말 내가 너무 예뻤구나. 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를 바로바로 캐치하시면서 다음번에 강의를 나가실 때 바로 수정이 가능하실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 맞춰서 네, 나의 강점과 나의 이 외적인 요소에서의 표현법을 익혔다.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표현한다.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느낌이 호감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아름답답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인상이 좋다 하는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편적으로 예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안다, 그리고 답다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요. 아름이라고 하는 것이 고어로 아람인데 그 아람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나를 뜻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다의 답은 같을요 해서 같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곤 합니다. 자, 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랑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말이 그런 옛날 그 정의된 말들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휴사호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여휴사호라고 하는 말은 제 마음과 같다, 나와 같다, 제 마음과 어울린다, 뭐와 닿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자신의 미의식에 맞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메이킹을 해서 만드는 게 미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요 가설이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은 그저 예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냥 나한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의 미의식에 맞게 그것을 부합시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특히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움이 그냥 몇 명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저 예쁘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많은 이런 가치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스타일 팁으로 그러면 나다운 것을 알기 위해서 체형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체형이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점을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는데 그 이미지에 나라고 하는 체형과 얼굴형과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 이미지에 담으시면 모든 스타일은 퍼펙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이제 하실 건데요. 자, 우리가 스타일링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체계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컬러도 배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법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팁,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뭘까요? 청개구리입니다. 스타일링은 가장 키포인트가 청개구리 스타일링입니다. 청개구리 스타일링. 청개구리 뭐죠? 반대로 하는 거죠. 어, 밥 먹어라 그럼 밥 안 먹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 않고, 자라 하면 깨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 엄마의 말을 잘 안 듣고 청개구리 활동 많이 했을 텐데, 스타일링은 바로 그렇게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개구리처럼 하긴 하는데 청개구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럼 배가 터집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스타일링을 하는 데는 청개구리 스타일링법.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치를 알고 클라이막스를 알 때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체형이 어딘가에 속할 것입니다. 네. 아주 한국의 기본적인 체형인데요. 이건 제가 박사학위 딸 때 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하느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체형이 있지만 그거를 구분화시키면 여러분들의 체형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체형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 형태가, 네, 상의는 좁고 하의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삼각형 체형인데 내가 삼각형 체형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체형을 삼각형 체형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개구리, 네, 스타일링 방법이라는 거죠. 자, 밑으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는 시선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끌어올려서, 네, 어떻게 해요? 약점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뭔가 장식을 하거나 해서 이 엉덩이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거를 아무도 모르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가려주면 돼요. 우리는 스타일링을 통해서 이 성형수술이나 뭐 몸매를 교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착시 효과를 위한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 거죠. 훨씬 더 값싸고, 뭐 돈이 안 듭니다. 옷이 있는 것들을 잘 조절하면 되니까요. 값싸고 쉽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배가 막 나왔는데 막 그 스타일링을 잘못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배가 더 많이 나와 보이는 그런 원피스라든지 스커트를 입고 나가면 강사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들이 나의 얼굴을 보거나 나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배가 많이 나온 그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네, 시각적으로 강하게 어필이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나쁘게 어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네, 대중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시선을 통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네, 삼각형 체형을 삼각형 체형 같지 않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을 하면 이런 옷을 입으시면 되는 거죠. 삼각형 체형이랑 다른 역삼각형 체형이 될 수 있는 의상들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어떤 패드가 있거나 소매가 장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위를 시선을 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윗부분에 뭔가 목걸이 같은 것들을 한다던가 그럼 시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선을 위로 당겨서 밑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컬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엉덩이가 크고 그 다음 배가 나왔다라고 하면 컬러는 더 진한 색으로 안 보이게 검정색이던 네이비던 뭐 브라운 짙은 거든 이런 것들을 입고 위는 좀 환하게 입으시고 장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입으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끼나 조끼나 위에 그 넥타이 같은 것들을 매주시면 시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체형인 경우에는 역삼각형의 스타일링을 연출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얼굴인데요. 얼굴은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컴퓨터 미인들의 비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얼굴의 외곽적인 형태는 컴퓨터 미인과 다르게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얼굴을 구분을 지으면 이러한 얼굴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동그랗다면 동그랗지 않아 보이게 하면 됩니다. 길어 보이게. 시선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죠. 아니면 위로 올려도 됩니다. 머리를 위로 계속 업 스타일을 해서 시선이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막 업 스타일을 하거나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주시는 목걸이라든지 긴 스카프라든지 머플러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은 상당히 나의 얼굴을 네, 호감형으로 이 동그란 얼굴을 네, 조금 계란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그란 얼굴들은 시선을 내려오게 해서 도형을 다른 네크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도 와이셔츠 카라가 얼굴이 동그랗다면 조금 더 깊게 파여 있는 그러한 뾰족한 컬러들을 연출하시면 좋을 거고요. 여자분들도 이 넥라인, 그 다음에 컬러 이런 부분들이 내 얼굴형과 반대가 되는 형태를 하면 됩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목이 짧은데 네, 김차원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런 네, 폴라티 같은 거, 터틀넥 같은 거를 입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얼굴이 동그랗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것들을 해주시고요. 얼굴이 마르고 목이 길어. 그리고 몸이 조금 왜소하다. 그러면 깊게 파인 것보다는 네, 조금은 깊지 않게 파인 옷들로 그리고 목이나 어깨 부분들에 장식이 있는 것들로 연출을 하시면 왜소한 느낌을 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들은요, 너무 왜소한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지는 강사로 나올 때에는 뚱뚱한 사람보다는 왜소한 사람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우리가 뭐 동영상 촬영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 앞에 바로 서는 강사들은요, 사실 아주 작은 분보다는 조금 큰 분들이 이 제압을 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네, 의상을 선택하시고 장신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진주를 줄줄이 달고서 막 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했죠? 클라이막스를 알아야 된다. 그쵸? 클라이막스를 모르고, 너무 과하게 보이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배 터져 죽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배 터져 죽는, 네, 스타일링은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잘 아시고, 보완할 수 있는 선에서 스타일링을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이 거의 이제 끄트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조금씩 표현해 가시면서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들은 거 가지고는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제가 스타일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여러 가지 무대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형 무대에서 섰을 때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퍼펙트한 사실은 스타일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사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사진을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대형 무대에 섰을 때는요, 너무 격식화된 옷을 입고 가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네, 불편하기도 하고요. 무대가 넓기 때문에 한 무대에서 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꽉, 몸을 잡고 있는 그런 정장류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게 표현하시는 것들 훨씬 좋고요. 그래서 김미경 쇼나 김창옥 쇼에서 보여지는 옷들이 그렇게 소통이 많이 될 수 있는 편안한 옷차림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치마가 무릎보다 조금 위가 되면요. 단상에 올라가시면 다리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에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바지를 입으시거나 치마의 길이를 조금 조절해서 입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출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능이나 이런 데는요, 사실은 이렇게 정장류의 옷을 입는 것보다는 셔츠나 블라우스 셔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하는 공식적인 사람으로 갔을 때는 자켓을 입어주시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뭔가 신뢰도를 높이기에 아주 좋죠. 그래서 EBS 수업 같은 데 보시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정장을 딱 입지 않지만 자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네, 정장을 입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수들이라고 해도 알뜰신잡 같은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 막 대단한 정장을 입고 가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방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스웨터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셔츠라든지 이런 좀 편안한 니트 원피스 같은 것들을 입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거 이제 무크 때 저희가 동영상 촬영했던 건데요. 저 때는 이렇게 자켓을 입고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조금 된 사진들인데. 그런데 요즘은요, 동영상 촬영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원피스류라든지 아니면 편안한 남성분들 셔츠를 입고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원하는 이런 실시간 화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더 이렇게 꽉 조인 재킷이나 이런 것 부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옷들이 좋고요. 동영상 촬영도 어딘가에 자문을 갔을 때 재킷보다는 조금 편안한 캐주얼한 재킷들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사진들은요, 하나의 팁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강사님들이 이제 막 글로벌하게 강사님들 활동하시잖아요. 이거 이제 중국에서 저기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에 케이팝 이런 걸로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었을 때 모습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저 이때 중국 옷 입고 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이제 글로벌 소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너희들과 같이 어떻게 공감하고 싶은지를 강사가 표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것이 네, 의상에서 표현해지는 방법들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접근도가 용이하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네, 이제 강의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하셔서 이렇게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이제 마감을 하면서 하나의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니, 이혼이가 걱정이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 부러웠습니다. 근데 너 이름이 두 개야? 이유미가 안나가 된 이야기. 네, 이거 한번 보셨던 분들 계실까요? 안나라고 하는 쿠팡 플레이에서 했던 네, 드라마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네, 환경의 주인공이 안나라고 하는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가치가 없이 최고의 스타일링을 연출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빠져있는 어떤 깡통 스타일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게 스타일링의 어떤 목표가 그냥 보여지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내가 못 채운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네, 밟히는 대로 네, 찌그러지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꽉 차여 있지 않으면 나의 지식이나 정보, 그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단단함이 약한 상태에서 나의 겉모습만 굉장히 화려하다면 그것은 다른 강사에 의해서 또 다른 대중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찌그러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깡통 스타일링이 되지 않으시게 내면의 것들, 그러면 나의 어떤 강의의 양들, 질들 이런 것들을 꽉꽉 채우셔서 찐빵 속에 앙금처럼 꽉꽉 채우셔서 퍼펙트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칸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감이 이제 호감 같은 거죠. 네, 따뜻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이성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호감은 그냥 감성적으로 예뻐, 좋아, 따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 위한 이성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런 스타일 구축, 강사의 스타일 구축은 더하겠죠?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그저 예쁜 의상, 좋은 메이크업 재료로 얼굴을 표현하는 것, 고급의 액세서리, 그 다음에 굉장히 훈련된 보이스와 매너, 이런 스타일링을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의에 맞게, 나의 강사의 역할에 맞게, 내가 만나는 대중에 맞게, 그렇게 TPO에 맞게, 네, 파악하셔서, 네, 메이킹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사의 스타일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스타일리스트 말고요, 휴먼 스타일리스트, 뭐 휴먼 스타일링 테라피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문구를 보면서 이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읽거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일과도 같다. 누구든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기고 모습과 말투, 행동 거지로 지금을 알 수 있으니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일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대중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한 사람의 일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기고 모습, 말투, 행동 거지. 이것이 바로 휴먼 스타일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휴먼 스타일링이 되셔서 휴먼 스타일리스트로서 멋진 강사의 네, 임무를 잘, 멀리, 많이 네,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하이톤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열정적으로 우리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이현영 교수님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예,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김진아 교육운영본부장님 안내 공지 사항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화면, 어서오세요. 네, 네, 화면 중지 네, 상단에 누구세요? 네. 네, 네, 벌써 2월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네, 이렇게 함께 와주신 우리 회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2월에는 마지막 강의 하나가 남았습니다. PPT로 강의 스판 만들기인데요. 김순봉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원 역량 강화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강병찬 연구원님 계속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주시죠. 그만큼 검증된 강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 강사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데 PPT가 정말 너무 퀄리티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으로 초대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순봉 원장님 강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주시잖아요. 그게 청중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 꼭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이, 이제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진행이 되네요. 네. 그래서 등록생 전원, 네, 장학금 감면 혜택이 있고요. 장학금 지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자는 다음 기수에 운영 교수로 위촉이 되거든요. 이것 또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신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명강사 지름길인 가천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에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은 월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료 특강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수석위원인 평생위원으로 함께 하시면 이 매주 이렇게 귀한 시간 주 2회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도 하시고 역량 강화도 하시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으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월 달에도 또 유익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아 교육 운영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났지만은 소감 한 분 정도는 강의 소감 한 분 정도는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멀리 부산에 계신 김아름 우리 수석연구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받아적고 계시는데 과연 좀 안 그래도 좀 스타일 멋지신데 어떤 스타일로 또 바뀌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우리 예언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 참 강의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강의가 좀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겠지만, 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갖출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고, 적을 게 너무 많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국악이 올라가는 미소가 참 중요하다는 말을, 저도 참 많이 쓰는 말 중인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뻤고요. 또, 강사의 스타일이 강의를 결정한다는 우리 제목 있잖아요. 그죠? 이 강사의 스타일이 강의를 결정한다는 것도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약간 좀 화면을 되게 중요시 많이 하거든요. 화면에 드러난 내 모습이 어떨까? 한 번씩 이래도 한번 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제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몰입을 하고 들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들한테는 너무나 깨알 같은 어떤 꿀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은 강사의 스타일까지도 다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입을 끌 올리는 스마일, 그죠? 서치도 없고, 마주치도 없고, 막 일부러라도 웃어라 하는 그런 말을 제가 가끔 쓰기는 썼는데, 우리 얼굴 각을 좀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막 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소감. 제가 보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강의 소감인 것 같습니다. 후기로 꼭 남겨주시고요.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명 강의였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끝으로 우리 이현영 교수님 짤막하게 강의 소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정말 영광이었고요. 사실은 실습을 병행하면서 해야지 진정 재미있고 진정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밝게 만들어 주시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옷차림도 또 얼굴도 밝은 미래를 이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네,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세상에서 딱 한 분밖에 없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원장님 김소목 원장님 따뜻한 한 말씀으로 하루를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역시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강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강의를, 지금 뭐, 신청하신 분들은 꽤 많았는데, 바쁘셔서 못 들었는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네,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네, 강의 운영한 저나, 또 우리 열강해주신 우리 이원영 교수님이나, 네,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교수님, 너무너무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가세요. 내일 해피 봬요. 추석.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뿅. 뿅.